여러분 안녕하세요. 특별한 아이의 아름다운 선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심즈비 심리상담 발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일수록 감각의 문제가 아이의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이나 혹은 제 블로그에서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각을 깨우는 후각 훈련이라는 책을 통해서 후각 기능의 어려움이 자폐 증상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폐 증상 혹은 ADHD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도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감각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감각은 전정 감각이고요. 후각 역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감각 중에 하나예요. 코를 통해서 흡입된 그 정보가 후각신경을 통해서 바로 변형계로 가게 돼요. 우리가 특정 향을 맡거나 특정 냄새를 맡으면 과거의 어떤 기억이랑 연결되는 경우 흔히 경험하시잖아요. 변형계는 감정이나 기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정 냄새나 향기를 맡았을 때 우리 기억을 촉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감정을 또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향기는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반면에 어떤 향을 맡으면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향에 대한 선호라든지 감정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계를 거쳐가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향을 맡았을 때 대뇌에서 이게 무슨 향이다라는 걸 인식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기억과 감정이 이 향으로 인해서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은 감정 조절과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후각적인 정보들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건드리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후각적인 정보, 이런 아로마 세라피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감정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각과 미각의 관련성이에요. 일반 아이들도 그렇지만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중에 편식이 심한 경우 많거든요. 혹은 맛에 대한 정보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해요. 간장이나 고추장 이런 자극적인 거를 먹어도 보통 사람들은 맵다, 짜다라고 느낄만 한데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후각과 미각이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맛이라고 알고 있는 것의 90% 이상은 후각이 담당을 한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식을 많이 한다거나 미각적인 취향이나 선호도가 독특한 경우 그게 후각의 영향일 수 있다는 거죠. 후각을 상실한 경우에 미각도 같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후각을 잃으면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기도 한다고 해요. 이 책에 보면 쥐와 토끼를 실험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쥐와 토끼의 후각신경을 절단했더니 과격적인 행동이 나오거나 신경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 중에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신경전달 물질 혹은 호르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게 후각적인 그런 이상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향이라는 것, 이 냄새라는 거는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불러라는 거를 실제로 우리가 배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냄새를 통해서 이제 그만 먹어야지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요. 후각적인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음식에 탐닉하게 되거나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쓴약 먹을 때 코 막고 이렇게 쓴약 먹으면 훨씬 먹기 쉽거든요. 그게 바로 후각이 미각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후각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게 돼요. 축농증이나 비염이 너무 심해서 후각적인 정보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각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나 치매,
파킨슨병 등에 걸리기 쉽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기억과 함께 후각적인 기능을 잃어간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맛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각과 후각도 서로 영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국 러시 대학병원의 로버트 윌슨 박사가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후각 기능과 인지 기능을 테스트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후각 기능이 많이 저하된 사람은 후각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 기능 장애가 나타날 위험이 50%나 더 높았다고 해요. 그만큼 후각적인 정보 처리가 안 될 때 인지 기능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고요. 샌디에고 대학교에서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55세에서 97세 남녀 98명을 대상으로 후각 기능 테스트와 지능 검사를 같이 했는데요. 후각 기능이 지능, 기억력, 추리력과 같은 인지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이렇게 후각 기능이 우리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후각 기능이 통증을 느끼는 감각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낀다는 거는 사실은 촉각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 중에 통증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지나치게 둔감한 경우 많잖아요. 다쳐서 아플 것 같은데 전혀 아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보면 통증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냄새 맡는 능력도 둔감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통증을 잘 못 느끼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각 기능을 검사를 해보니까 향을 제대로 맡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통증의 감각과 이런 후각적인 정보, 냄새는 뇌로 전달되는 통로가 같다고 해요. 실험용 쥐에서 통증 감각과 냄새가 가는 그 뇌의 통로를 차단했더니 새끼쥐가 엄마 쥐를 찾지 못해서 젖을 못 먹기도 하고 쥐가 고양이를 만나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피하게 되는데 고양이를 만나도 피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음식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해요. 즉 통증을 느끼는 감각과 후각적인 감각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이런 감각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후각 기능과 자폐 증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후각 기능과 자폐 증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고 해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악취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후각 테스트를 통해서 80% 정도로 정확하게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향이라는 거, 이런 후각적인 정보들은 잘 때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후각적으로 과도하게 민감한 경우에는 수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각적인 정보가 우리 삶에 특히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에서 다루었고요. 어떻게 하면은 후각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